한 대의 라디오가 72살 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한수 씨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올해 72세인 한수 씨는 40년간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5년 전 퇴직한 후 서울 강북구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어느 평범한 주말, 한수 씨에게 운명의 라디오가 나타났습니다. 그 라디오 속에서 흘러나온 방송은 일주일 후의 미래 뉴스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현실이 되었고, 한수 씨는 미래를 알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한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갔는데 오래된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중 한 건물에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추억의 물건들, 고물상이었습니다. 한수는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물상 안은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시계, 카메라, 축음기, 옛날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습니다. 주인이 나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네. 한수는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구경했는데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들이 하나둘 생각났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던 시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편물을 배달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구석에 놓인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공관 라디오였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는데 나무로 된 몸체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한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수는 라디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어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는데 따뜻한 갈색 나무가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색이었습니다. 이거 작동하나요?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라디오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디오요? 물론이죠. 아주 잘 나옵니다. 오래된 것 같은데요. 60년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성능은 최고예요. 얼마예요?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0,000원이면 됩니다. 너무 쌌습니다. 골동품인데 10,000원이라니. 한수는 이해했습니다. 정말 10,000원이요? 골동품인데 너무 싼 것 아닌가요? 네. 이 라디오는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 주인 같네요. 주인이 웃었는데 이상한 미소였습니다.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고 주인은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포장해줬습니다. 신문지로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라디오를 건네주며 주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 라디오는 미래를 들려줍니다. 네. 한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래를 들려준다니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을 들려줍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요. 무슨 말씀이신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아실 겁니다. 주인이 웃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수는 라디오를 들고 고물상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주인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배웅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라디오를 놓았습니다.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냈고 먼지를 다시 한번 깨끗이 닦았습니다. 60년 된 라디오지만 상태가 좋았습니다. 나무 결이 살아있었고 다이얼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옛날 라디오 특유의 소리였는데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는 소리였습니다.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는데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이 묘했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뉴스였습니다. 또렷한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한수는 멈췄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 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내 주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래 방송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을 들려준다고 했습니다. 설마. 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방송국에서 잘못 말한 거겠지. 하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수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강북구는 자신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3층 가구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주민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가스 누출이 원인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한수는 주소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정확히 같은 주소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3층. 3층에는 누가 사나?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쳤습니다. 언제나 외로워 보이시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친다고?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래 방송이라니 말도 안 됐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똑같은 주소일 리 없어. 한수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였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라디오 생각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라디오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가 평소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미래를 알려주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한수는 뒤척였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라디오가 나왔습니다. 불타는 아파트, 쓰러진 할머니,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10월 18일이 되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한수는 집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소방차가 왔습니다. 빨간 불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도 왔습니다. 아파트 3층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검은 연기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진짜야. 라디오가 맞았어. 뛰어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층으로 갔습니다. 박영희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연기가 나왔습니다.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할머니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수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못했습니다. 응급차가 할머니를 실어 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디오가 진짜였어. 미래를 알려줬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큰일 났네. 가스를 안 잠그셨나 봐. 혼자 사시니까 위험하지. 한수는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라디오가 알려줬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한수는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미래를 알려주는 라디오구나. 고물상 주인 말이 진짜였어. 한수는 라디오를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한 라디오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디오는 특별했습니다. 일주일 후를 알려줬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막을 수 있어.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어. 희망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미래를 알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한수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방송을 들어야겠어. 그리고 반드시 막아야겠어. 그날 밤 한수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삶에 목적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를 바라보며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왜 나한테 이걸 팔았을까?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지.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자신에게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도울 기회, 누군가를 구할 기회,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할머니의 사고를 목격한 후 라디오가 진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북구 시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피해자는 7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누구일까요? 70대 남성. 시장에 자주 가는 사람. 김철수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옆동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시장에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수도 몇 번 마주쳤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한다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리 알았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어.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10월 26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나갔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봤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느긋하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시죠? 저 이한수예요. 옆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 맞다. 한수 씨, 철수 할아버지가 기억해 주셨습니다.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가시는 거죠? 그렇소. 장 보러 왔지. 제가 함께 갈게요. 왜요? 바쁘실 텐데. 그냥 심심해서요.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고맙소. 함께 시장을 돌았습니다. 한수는 철수 할아버지를 지켰습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사고 시간이 오전 10시쯤이었기 때문입니다. 채소 가게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추를 고르고 계셨습니다. 이게 싱싱해 보이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생선 가게에 갔습니다. 고등어를 샀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수 씨, 혼자 사시죠? 네.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랬군요. 나도 호랍이요. 아내가 3년 전에 돌아갔소. 그러셨군요. 외롭지? 네. 많이 외롭습니다. 나도 그래요. 매일 외로워. 둘은 공감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0분이었습니다. 곧 10시가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건너려 했습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걸으려 했습니다. 한수는 팔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그때 차가 달려왔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빨간불이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있던 자리를 스쳤습니다. 바람이 일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잡아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소. 천만에요. 조심하셔야죠. 한수는 안도했습니다. 막았어. 사고를 막았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구했습니다.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디오가 알려준 미래를 바꿨습니다.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72년 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수 씨, 어떻게 알았소? 차가 온다는 걸.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목숨을 구해주셨어. 괜찮습니다. 함께 시장을 다 돌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계속 한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헤어질 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수 씨, 저번에 고마웠어요. 밥 한번 먹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꼭 먹어요. 제 마음입니다. 내일 저녁 어때요? 한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내일 저녁 6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했어.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라디오를 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라디오 덕분이야. 미래를 알려줘서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 다음 날 저녁 철수 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수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김치,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뭐 별거 있나요? 혼자 사니까 익숙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수 씨,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요즘 혼자 사니까 외롭고 힘들었는데 당신 같은 친구가 생겨서 좋아요. 저도 그래요. 가끔 만나요. 차라도 마시면서요. 혼자 사는 게 외롭잖아요. 좋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첫 친구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 사귄 친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친구가 생겼어. 할아버지를 구해서 친구가 됐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다음 방송을 들을 시간이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북구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수는 긴장했습니다.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으나 아이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이 원인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한수는 메모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를 적었습니다. 초등학교 앞, 하교 시간,
이번에도 막아야 해. 아이를 구해야 해.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11월 2일이 되었습니다. 한수는 오후 일찍 초등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였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수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오후 3시쯤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때 차가 과속으로 달려왔습니다. 한수는 재빨리 아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조심해.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한수 품에 안겼습니다. 차는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가 있던 자리를 지나친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니? 네, 엄마. 할아버지가 구해주셨어. 어머니가 한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조심하셔야죠. 은인이세요. 정말로요. 우리 딸을 구해주셔서.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수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한수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천만에. 다음부터 조심하렴. 네, 조심할게요. 한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구했어. 아이를 구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날 밤, 한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아이를 구했다. 라디오가 알려준 사고를 막았다. 기분이 좋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일기를 쓰며 한수는 깨달았습니다. 라디오가 자신에게 온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나 같은 외로운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고물상 주인이 나를 선택한 이유구나. 한수는 라디오에게 고마웠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무기력했던 일상이 보람차고 의미 있는 나날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매일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미래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고가 나왔습니다. 사건이 나왔습니다. 재난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막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막기 시작했습니다. 11월 9일 강북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주민 갇혀. 한수는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좀 해주세요. 관리인이 의아했습니다. 왜요? 문제 있나요? 곧 고장 날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요. 소리도 좀 나고요. 사실 한수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정말 미세한 삐걱거림이 들렸습니다. 관리인이 점검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케이블이 낡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끊어질 뻔했습니다. 한수 씨, 잘 발견하셨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입니다. 이거 제때 안 고쳤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고쳤습니다. 새 케이블로 교체했습니다. 사고가 막혔습니다. 11월 16일 강북구 독거노인 고독사. 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주소를 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였습니다. 5층에 사는 최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한수는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뇨병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연락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11월 16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할머니 집 앞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해. 다시 두드렸습니다. 세게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수는 불안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5층 최순자 할머니 댁인데 응답이 없어요. 잠깐만요. 올라갈게요. 관리인이 왔습니다.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한수는 달려갔습니다. 한수 씨, 고마워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당뇨, 쇼크였습니다. 누가 발견하셨어요? 제가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정말로요. 한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를 구했어. 나중에 할머니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병실에서 한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마워요. 한수 씨,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쓰러진 걸 그냥 걱정돼서 들렀어요. 매일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어요. 이렇게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까봐. 이제 괜찮으세요? 제가 자주 들를게요. 정말요? 네, 자주 안부 여쭐게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수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쓸모 있는 사람이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수는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화재를 막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막았습니다. 도둑을 잡았습니다. 길 잃은 아이를 찾아줬습니다. 라디오는 계속 미래를 알려줬습니다. 한수는 계속 막았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한수 씨가 요즘 이상해. 맞아. 항상 사고가 나기 전에 나타나. 마치 미래를 아는 것 같아.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알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이야기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 할아버지가 한수를 찾아왔습니다. 한수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사고가 나기 전에 그냥 운이 좋은 거죠. 운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세요? 한수는 웃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라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 궁금증이 보였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혼자 지내기 불안해했습니다. 한수는 매일 들렀습니다. 안부를 여쭙습니다.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한수 씨 덕분에 안심이 돼요. 천만에요. 혼자 살기 무서웠는데 이제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제가 자주 올게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한수는 행복했습니다. 이웃이 생겼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자원봉사자 모집.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미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청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한수 씨, 왜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세요? 저도 독거노인이에요. 네, 외로움을 알아요. 힘든 것도 알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돕고 싶어요. 같은 처지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으시네요. 함께 하시죠. 한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독거노인들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자 이한수예요. 어서 오세요.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오래 들어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외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한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한수 씨가 오니까 좋아요. 저도 좋아요. 외롭지 않아요. 저도요. 서로 위로가 됐습니다. 한수는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롭고 무기력했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차고 보람찬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됐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누구를 도울까? 저녁에 잠들면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구나. 라디오는 계속 미래를 알려줬습니다. 한수는 계속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미래가 방송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수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돌아다녔습니다.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한수 씨, 요즘 자주 보네요. 네, 산책도 하고 자원봉사도 해요. 좋으시네요. 건강하세요. 감사해요. 할머니도요. 작은 대화였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좋아요. 건강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수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왜요?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요. 친구들이요? 네. 우리 또래 어르신들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해요. 한수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가 권했습니다. 가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요. 알겠어요. 가볼게요. 다음 날 저녁 모임에 갔습니다. 식당이었습니다. 어르신 5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한수 씨예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한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한수 씨, 어디 사세요? 삼동에 살아요. 아, 우리 동네네요. 반갑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자원봉사를 좀 해요. 독거노인 돌봄이요. 훌륭하시네요. 저희도 뭔가 해야 하는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퇴직한 분들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공무원, 교사, 회사원, 자영업자.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외로웠습니다. 모두 무언가 하고 싶어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고. 한수는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외롭고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셨어요? 우연히 기회가 생겼어요. 누군가를 도울 기회요. 부럽네요. 저희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분들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자원봉사를 하면 어떨까? 저희 같이 자원봉사 하실래요? 자원봉사요? 네, 독거노인 돌봄이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좋은데요? 저도 하고 싶어요. 언제부터 할까요? 그렇게 모임이
자원봉사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6명이 모여서 독거노인들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왔어요. 어머, 고마워요. 각자 역할을 나눴습니다. 한 분은 말벗을 해줬습니다. 한 분은 청소를 도왔습니다. 한 분은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자원봉사팀도 기뻤습니다. 보람 있네요. 우리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다음 주가 기대돼요. 한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 돕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자원봉사팀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는데 좋은 기회네요. 팀이 커지면서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독거노인 돌봄뿐만 아니라 아이들 등하교 지도, 마을 청소, 무료 급식 봉사까지. 한수는 팀장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도와줬습니다. 한수 씨가 잘하고 계세요. 덕분에 우리가 모였잖아요. 계속 이끌어주세요. 한수는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어.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수 씨, 저희가 표창을 드리고 싶은데요. 표창이요? 네, 지역사회 봉사공로로요. 한수 씨 팀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그냥 아니에요. 동네가 많이 밝아졌어요. 어르신들이 활기차지셨고 독거노인 분들도 행복해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꼭 오세요. 표창식 날, 한수는 떨렸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구청장이 표창장을 줬습니다. 이한수 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수는 감격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런 상을 받다니. 5년 전만 해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제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디오 덕분이었습니다. 미래를 알려준 라디오 덕분에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이제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수는 라디오를 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디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표창을 받았다. 72년을 살면서 처음 받는 상이다. 기쁘다. 하지만 더 기쁜 건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 라디오가 내 인생을 바꿨다. 일기를 덮고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사람들을 돕고 함께 웃고 보람있게. 하지만 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운명이 라디오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수는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라디오는 계속 미래를 알려줬습니다. 한수는 계속 막았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12월 15일 강북구 아파트 주민 이한수 씨 교통사고로 사망. 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 확인. 한수는 떨었습니다. 나 죽는다고?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두려웠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고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은 막을 수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라디오를 껐습니다. 하지만 방송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 횡단보도.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12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집에만 있으면 되겠지. 밖에 안 나가면 안 죽겠지. 하지만 아침이 되었습니다.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최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한수 씨, 도와주세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또 쓰러졌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한수는 뛰쳐나갔습니다.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함께 가주세요. 무서워요. 네, 함께 갈게요. 응급차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0분이었습니다. 10시에 사고가 난다고 했어. 횡단보도에서. 병원 가는 길에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응급차가 멈췄습니다. 신호였습니다. 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트럭이 달려왔습니다. 과속이었습니다.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한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위험해. 달려갔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밀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넘어졌습니다. 트럭이 한수를 쳤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구했어. 그 모녀를 구했어.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여기가 병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나 죽지 않았어요? 기적입니다. 중상이지만 살아계세요. 한수는 안도했습니다. 살았어. 죽지 않았어. 그런데 한수 씨, 영웅이십니다. 네, 모녀를 구하셨잖아요. 아, 그 사람들 무사합니다. 한수 씨 덕분이에요. 다행입니다. 그 어머니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뵙고 싶대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은인이세요. 여자가 울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할아버지 덕분에 아이도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저 구해주셨어요. 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라디오가 틀렸어. 나는 죽지 않았어. 하지만 왜? 생각했습니다. 라디오는 자신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미래가 바뀌었어? 내가 바꿨어? 깨달았습니다. 라디오는 미래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였습니다. 내 선택이 미래를 바꿨어.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나갔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했어. 그리고 살았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미래를 바꿨습니다. 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진짜 고마워요. 아이가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순자 할머니가 병실에 왔습니다. 한수 씨, 괜찮으세요?
네, 할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어.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무슨 말씀을? 할머니가 전화 안 하셨으면 저는 집에 있다가 죽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구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수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 이야기는 비밀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를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라디오였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오늘 서울 강북구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주 교통사고로 모녀를 구한 이한수 씨에게 시민형 홍상이 수여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녀를 구했으며 현재 회복 중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의 용기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한수는 놀랐습니다. 시민형 홍상, 일주일 후에 내가 상을 받는다고? 신기했습니다. 동시에 감동적이었습니다. 라디오는 나쁜 일만 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도 알려줬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12월 22일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수 씨, 시민형 홍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시상식장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나왔습니다. 이한수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수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한수 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녀를 구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상패를 받았습니다. 무겁고 빛나는 상패였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입니다. 외롭게 혼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요. 그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수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구한 모녀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마워. 할아버지가 영웅이에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알려줘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 라디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수는 깨달았습니다. 라디오의 진짜 힘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선택을 하자. 한수는 다짐했습니다. 시민형 홍상 이후 한수의 삶은 더욱 바뀌었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지역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른이 새노인, 모녀 구하고 영웅돼 독거노인에서 지역 영웅으로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저기 영웅 할아버지시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대단하세요. 한수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한수의 자원봉사팀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활동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아이들 등하교 지도, 마을 청소, 무료 급식.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한수 씨,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요.
프로그램이요? 네. 시니어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이요. 한수 씨 팀을 모델로 삼아서요. 저희가 모델이요? 네. 한수 씨 팀이 정말 모범적이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키고 싶어요. 한수는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활동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간다니.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시니어 자원봉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왔습니다. 한수는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외롭고 무기력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요.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한 분을 돕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졌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팀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20명이 함께 활동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한 분을 찾으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워크숍 후 많은 어르신이 한수에게 왔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저희 동네에서도 팀을 만들고 싶어요. 한수는 하나하나 답해줬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석 달 후 강북구의 시니어 자원봉사팀이 10개로 늘었습니다. 각 동네마다 팀이 생겼습니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이 활동했습니다. 구청장이 한수를 불렀습니다. 한수 씨, 놀라운 변화예요. 감사합니다. 독거노인 고독사가 줄었어요. 어르신들 우울증도 감소했고요. 다행입니다. 한수 씨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한수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구나. 라디오가 생각났습니다. 라디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어느 날 옛 꿈을 상에 갔습니다. 라디오를 산 곳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물상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이 나왔습니다.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네,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디오 잘 쓰고 계시나요? 네,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주인이 알고 있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우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신문에서 봤죠. 시민영웅이 되셨다고요. 잘하셨어요. 라디오가 제 주인을 찾았네요. 한수는 궁금했습니다. 주인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 라디오는 정말 무엇인가요?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주인이 웃었습니다. 특별한 라디오죠. 하지만 마법은 아닙니다. 그럼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여줘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입니다. 당신이 좋은 선택을 했기에 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저요? 네. 라디오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변화를 만든 겁니다. 한수는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라디오가 필요 없으시겠네요. 네, 이미 배우셨잖아요. 선택의 힘을요. 하지만 계속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의존하지 마세요.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를 봤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구나. 라디오가 아니라 라디오는 기회만 줬을 뿐이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를 켰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내일 강북구에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수는 메모했습니다. 내일 박람회. 팀원들한테 알려야겠어. 이제 라디오는 단순히 사고를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알려주는 안내자였습니다. 다음 날 박람회에 갔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갔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 부스가 있었습니다. 일자리 소개, 자원봉사 안내, 취미 활동, 건강관리. 한수의 팀도 부스를 차렸습니다. 시니어 자원봉사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세요? 독거노인 돌봄, 아이들 등하교 지도, 무료 급식 등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날 20명이 더 가입했습니다. 팀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활동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인근 구까지 확대됐습니다. 한수는 행복했습니다. 라디오 덕분에 만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힘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요. 석 달 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이었습니다. 한수는 새해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야. 그리고 라디오에 의존하지 않을 거야. 내 힘으로 좋은 선택을 할 거야. 라디오는 여전히 미래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달라졌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도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가 알려주는 미래와 자신의 선택을 조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한수는 진정한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수는 2025년을 맞았습니다. 73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매일이 활기찼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한수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우리 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센터요? 네, 시니어 활동센터요. 자원봉사만이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요.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대요. 제가 알아봤어요. 정말요? 네. 한수 씨 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대요. 한수는 설렜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구청과 미팅을 했습니다.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센터인가요? 시니어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이요. 자원봉사, 취미활동, 평생교육, 건강관리. 좋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예산도 지원했습니다. 한수와 팀원들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센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희망센터는 어때요? 행복센터도 좋은데요. 그냥 시니어 활동센터는요?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수가 말했습니다. 함께 센터는 어떨까요? 함께 호동하고 함께 행복하자는 뜻이요.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함께 센터. 좋아요. 석 달간 준비했습니다. 공간을 꾸몄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드디어 개관일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구청장도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왔습니다. 한수는 센터장으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함께 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센터는 시니어들이 함께 활동하는 곳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외롭지 않게, 무기력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자는 곳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구청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한수 씨의 노력으로 우리 지역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이 센터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와, 넓네요.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많네요. 센터에는 여러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준비실, 취미활동실, 강당, 카페, 상담실.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서예, 그림, 노래, 운동, 컴퓨터 교육, 건강 강좌. 첫 주에 100명이 등록했습니다.
매일 50명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한수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한수 센터장님, 여기 프로그램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뭔가 배우니까 재미있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구한 그 모녀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 너희구나. 아이는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할아버지, 센터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응. 그래.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아이가 그림을 건넸습니다. 제가 그렸어요. 할아버지, 그림이에요. 그림에는 웃고 있는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할아버지, 저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응.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요. 할아버지처럼요. 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비효과구나. 센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200명이 등록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견학을 왔습니다. 저희도 이런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한수는 경험을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의견이에요.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해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야 해요. 석 달 후, 서울 여러 구에 비슷한 센터가 생겼습니다. 한수의 모델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수는 센터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자주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오늘은 들어봐야겠어. 집에 돌아와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강북구에서 시니어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한수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한수는 놀랐습니다. 내가 토론자로? 다음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수 씨, 다음 주 토론회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세요? 토론회요? 네. 시니어 정책에 대한 토론회예요. 현장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수 씨만큼 경험 많은 분이 없어요. 한수는 수락했습니다. 일주일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토론의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공무원, 복지 관계자, 어르신들. 한수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수는 답했습니다. 선택의 기회입니다. 선택의 기회요? 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선택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해요. 왜 중요한가요?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니까요. 함께하면 외롭지 않아요. 한수의 답변에 박수가 나왔습니다.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수에게 왔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공감됐어요. 저희 지역에도 와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한수는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라디오 덕분이야. 라디오가 기회를 줬고 내가 선택했어. 집으로 돌아와서 라디오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라디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수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73세 노인, 시니어, 혁명 일으키다. 함께 센터, 전국 모델 되다. 이한수 센터장, 대한민국을 바꾸다. 서울 곳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구에도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수 씨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요. 한수는 바빴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다른 지역에 가서 강연했습니다. 시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무엇을 할지 선택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어디를 가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한수 씨, 6월이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수 씨, 정부 정책 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자문위원이요? 네. 시니어 복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한수는 놀랐습니다. 정부 정책에 참여하다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수는 수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울 정부청사에 갔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시니어 복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활동할 기회, 기여할 기회를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행복해요. 공무원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메모했습니다. 한수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활동센터 확대 정책, 시니어 자원봉사 지원 정책. 한수가 경험한 것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노인복지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수 씨를 모범 시니어로 선정했습니다. 모범 시니어요? 네. 대통령님께서 직접 표창하실 예정입니다. 한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요? 네. 다음 달 청와대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10월 10일이었습니다. 한수는 청와대에 갔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상식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이한수 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수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한수 씨는 시니어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롤모델입니다. 대통령이 표창장을 건넸습니다. 한수는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외롭고 무기력하고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찾으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수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을 돕겠습니다. 목표가 있으신가요? 전국에 함께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어르신이 외롭지 않게요. 기사가 났습니다. 이한수, 전국 함께 센터 만들겠다. 시니어 혁명, 전국으로 확산. 한수의 꿈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함께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수는 전국을 다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여러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강연했습니다. 경험을 나눴습니다. 함께 센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간과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전국에 함께 센터가 50개 생겼습니다. 1000명이 넘는 시니어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감격했습니다. 내가 시작한 작은 씨앗이 이렇게 커졌구나. 어느 날 라디오를 켰습니다. 요즘 자주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올해의 인물로 이한수 씨가 선정됐습니다. 시니어 혁명을 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한수는 놀랐습니다. 올해의 인물. 며칠 후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한수 씨,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왔습니다. 생중계됐습니다. 올해의 인물, 이한수. 73세의 나이로 대한민국을 바꾸다. 한수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특별한 기회를 준 누군가에게 감사드립니다. 라디오가 떠올랐습니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로피를 라디오 옆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시작이었어.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라디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나도 별처럼 빛나고 있구나. 외롭던 노인이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한수는 74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함께 센터는 이제 전국 100개로 늘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시니어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강연하고 상담하고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라디오를 자주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리고 이제는 라디오 없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라디오가 보였습니다. 먼지가 약간 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먼지를 닦았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한수 씨. 한수는 놀랐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누구세요? 고물상 주인입니다. 한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셨죠? 라디오를 통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이요? 네. 당신은 이제 라디오가 필요 없습니다. 처음 라디오를 들였을 때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해요. 당신은 외롭고 무기력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활기차고 행복합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디오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라디오 덕분에 제가 바뀐 건데.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는 기회만 줬을 뿐입니다. 선택은 당신이 했습니다. 한수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사고. 박영희 할머니. 당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막지 못했어요. 두 번째 사고. 김철수 할아버지.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네. 구하기로 선택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요. 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라디오는 미래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바꾼 건 당신입니다. 교통사고도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죽음이 예고됐었죠. 네, 무서웠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리 선택했습니다. 할머니를 구하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녀를 구했습니다. 한수는 울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선택으로 바뀝니다. 제가 배운 거예요. 라디오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요? 네.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미 하고 있어요. 강연하고, 센터 만들고, 더 많이 하세요. 책을 쓰세요. 책이요? 네.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과 나누세요.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제목은 선택의 힘이 어떨까요? 좋네요. 당신이 배운 것, 선택의 힘을 세상에 알리세요. 알겠어요. 이제 라디오는 작동을 멈춥니다. 네, 역할이 끝났으니까요. 당신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 이미 힘이 있습니다. 한수는 슬펐습니다.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수 씨,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습니다. 라디오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한수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는 정말로 멈췄습니다. 한수는 라디오를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내 인생을 바꿨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게.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책장에 놓았습니다. 이제 작동하지 않지만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수는 결심했습니다.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선택의 힘, 73세 시작한 새로운 인생. 매일 조금씩 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외로웠던 시절, 라디오를 만난 이야기, 사람들을 구한 이야기, 센터를 만든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썼습니다. 미래는 선택으로 바뀐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2026년 7월 책이 출간됐습니다. 선택의 힘.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독자들의 편지가 왔습니다. 한수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요. 한수는 뿌듯했습니다. 라디오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한수 씨, 책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외롭고 무기력했는데 책을 읽고 용기가 났어요. 다행입니다. 저도 자원봉사를 시작하려고요. 훌륭하십니다. 한수 씨처럼 되고 싶어요. 한수는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비효과구나. 라디오가 준 선택의 힘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 그날 밤 한수는 책장에 라디오를 봤습니다. 고마워. 내 역할은 끝났지만 내가 준 메시지는 계속 살아있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어. 이제 나도 라디오처럼 되고 싶어. 다른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요. 라디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28년 15월이었습니다. 한수는 76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함께 센터는 이제 전국 200개가 됐습니다. 5,000명이 넘는 시니어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의 책 선택의 힘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세계 곳곳에서 읽히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동료가 함께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최순자 할머니,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어느 가을날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엔에서 초청했습니다. 한수 씨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한수는 미국 뉴욕에 갔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강연했습니다. 저는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 대표들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무기력했던 노인이 이제는 수천 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선택입니다.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겁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숫자일 뿐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강연 후 많은 나라 대표들이 한수에게 왔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수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수 선생님, 대한민국의 자랑이세요. 감사합니다. 한수는 감격했습니다. 며칠 후 그 고물상에 갔습니다. 라디오를 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고물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전 주인은 어디 계세요? 전 주인요? 누구 말씀이시죠? 일은 대쯤 되는 노인분이요. 젊은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하셨는데 항상 혼자 하셨어요. 그럼 그분은 잘 모르겠네요. 한수는 이상했습니다. 그분은 누구였을까? 정말 존재했던 걸까? 돌아오는 길, 한수는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누구냐가 아니라 라디오가 준 메시지라는 것을요. 선택의 힘, 그것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책장에 놓인 라디오를 봤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내가 누가 보낸 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리고 수천 명의 인생도 바뀌었어.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한수 씨, 당신은 누구세요? 주인이 웃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선택했다는 거죠.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의 라디오가 되어주세요. 라디오가요? 네, 다른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요. 알겠습니다.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한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라디오가 되어주라. 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외롭고 무기력한 시니어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100명의 멘토가 모였습니다. 모두 한수처럼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눠줍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라디오가 됩시다.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수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요.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려고요.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하지만 늦은 것 같아요. 한수는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저도 이른둘에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요. 한 명씩 변화했습니다. 외롭던 노인이 자원봉사자가 됐습니다. 무기력하던 노인이 센터 운영자가 됐습니다. 우울하던 노인이 멘토가 됐습니다. 한수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선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2028년 연말이었습니다. 한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3년 전 고물상에서 라디오를 샀다. 그 라디오가 내 인생을 바꿨다. 미래를 알려줘서가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줘서다. 나는 선택했다. 사람들을 돕기로, 함께 살기로, 행복하기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고 수천 명의 인생도 바꿨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라디오가 되고 싶다. 선택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기대됐습니다. 설렜습니다. 76살이지만 마음은 청춘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수는 함께 센터에 갔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는 회의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수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함께 갑시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하게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요? 네. 다른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존재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눕시다. 우리가 받은 것을요. 그러면 세상이 조금씩 변할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수는 혼자 센터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야.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 친구.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가 있어서 가능한 하루였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디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만에요. 잘하고 계세요. 한수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라디오가 나왔습니다. 라디오가 말했습니다. 이한수 씨, 당신은 이제 진짜 라디오가 됐습니다. 수천 명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요. 자랑스럽습니다. 계속하세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우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계속될 겁니다. 한수는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계속할게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할게요. 좋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미래는 선택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증명했습니다. 한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센터에 갈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좋은 선택을 할 거야. 걸어갔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76살 노인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향해 걷는 청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한 대가 노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72살 이한수 씨는 외롭고 무기력한 독거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알려주는 라디오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라디오는 일주일 후의 미래를 알려줬습니다. 한수 씨는 그 정보로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를 막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막았습니다.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을 구하면서 한수 씨 자신도 구원받았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자원봉사팀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한 명에서 시작한 활동이 수천 명으로 확산됐습니다. 전국에 200개의 센터가 생겼습니다. 5천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라디오가 아니었습니다. 라디오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진짜 힘은 한수 씨의 선택이었습니다. 미래를 알고도 방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수 씨는 행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을 돕기로 선택했습니다. 함께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라디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선택으로 바뀝니다. 한수 씨가 증명했습니다. 72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76살에도 여전히 꿈을 꾸는 삶.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혹시 당신도 외롭고 무기력한가요? 쓸모없다고 느끼나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세요. 무엇을 할지 선택하세요. 어떻게 살지 선택하세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수 씨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세요. 손을 내미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도 변합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더 의미 있어집니다. 이한수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센터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라디오가 준 메시지는 살아있습니다. 한수 씨를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라디오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한 가지 선택을 하세요. 좋은 선택을요. 누군가를 돕는 선택을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미래는 선택으로 바뀝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한수 씨가 증명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